안녕하십니까. 네. 또 까룸으로 돌아온 까룸 박사, 이 박사, 이여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까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뭐 단어에 대한 건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본 적이 있거나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까룸이라는 거는 저 멀리 인도에서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즐기고 있는 장기, 뭐 오모, 바둑 이럴 정도로 인도에서는 5,000년 이상을 해왔던 그런 전통이 있는 보드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소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런 까룸의 경기를 그렇게 오래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또 재미가 있겠죠. 네. 바로 그 까룸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언뜻 설명을 했지만,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뭐 축구나 농구처럼의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활동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까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마구 뛰어서 다이나믹하게 축구와 농구를 잘하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거지만, 내가 앉은 자리에서 경기에 관련된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튕기는 걸 손가락을 잘 튕겨서 내가 원하는 홀에 원하는 까룸맨을 집어 넣었어요. 그것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농구 한 골, 축구 한 골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까룸을 잘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와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얼굴만큼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어요. 스포츠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면서 역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이런 전술과 전략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스포츠 클럽 시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인드 스포츠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스포츠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까룸은 마인드 스포츠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재미는 보장을 할 겁니다. 재미는 보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으려면 선생님이 미리 먼저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까름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주는 이 까름에 관련돼 있는 이 규칙, 방법 이것들을 분명히 반드시 알고 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설명만으로 지금 이런 원격상의 설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까룸 보드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 까룸 보드는 책상 위에 선생님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까룸 보드를 두고 마주 앉아서 하게 됩니다. 바로 단식 경기가 그러하거든요. 단식 경기로서 까룸 경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드 위에는 스트라이커 2개가 있을 겁니다. 이 스트라이커는 내 거와 상대방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좀 피해줘야겠네요. 예, 여기 까룸맨이라고 불리는 이 까룸맨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색깔이 3가지가 있네요. 가운데 빨간색, 그 다음에 이 Y자 형태의 하얀색, 그리고 검정색. 이 각각을 다 까룸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이 까룸맨은 우리는 퀸이라고 부릅니다. 퀸. 네. 퀸, 영화에 나오는 그 퀸. 그렇죠. 그 퀸. 여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퀸. 이 퀸 때문에 이 까룸맨의 전술과 전략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면 하얀색 까룸맨 9개, 그리고 검정색 까룸맨이 9개. 네. 총
9개, 9개, 그 다음에 퀸까지 총 19개의 까론맨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선생님이 이 스트라이커와 까론맨이 이 보드판 위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전분가루를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그럼 그 전분가루 위에서 마찰이 그러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쭉쭉 잘 밀려가면서 까론맨이 이 4개의 홀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까론맨의 배열은 이러합니다.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퀸은 가운데 있다고 그랬고요. 하얀색 까론맨을 우리 대문자 Y의 형태로 놓고요. 그 사이에 검정색 까론맨을 집어넣고요. 넣은 그 검정색 까론맨 사이에 다시 하얀색 까론맨을 끼워놓으면 전체 9개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 영상이 끝나고 이 이후에 까론맨을 배열하는 영상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알까기, 뭐, 대부분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알까기 할 때, 어떻게 쳤죠?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중지손가락으로 땅 쳤죠? 그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이 까론맨은 이 중지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강한 샷을 때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초구를 날릴 때를, 중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평상시에 정확성과,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을 할 때는 이 검지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중지 아니고요. 이 중지, 예, 죄송합니다. 이 중지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고 이 검지 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정확하고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립에 대한 뭐 제목이나 설명은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검지 손가락을 눕혀서 때리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게 세워서 지면과 이렇게 딱 일자가 돼서 얘를 튕기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그립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추럴 그립이나 락킹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검지손가락을 위로 세워서 사용하는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들 핑거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시저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아지거나 흥미가 많아지면 그때 배워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까론맨을 타격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검지나 중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앞쪽이 아니라 안쪽에,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의 뒤쪽에 있는 까론맨을 타격을 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 선생님이 이 설명을 다시 해주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앉아 있고요. 상대편은 여기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모서리에 있는 이 구멍에 이 까론맨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까론맨을 집어넣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집어넣느냐? 바로 이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알까기와 조금 다른 점은 알까기는 내가 하나의 알을 깠어요. 그러면 그 알이 움직이다 멈췄겠죠. 그러면 그 멈춰져 있는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 스트라이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까론맨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스트라이커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앞에 있는 이 빨간 점과 이 빨간 점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쪽 편에 한쪽 편에 앉아 있는데 이 왼쪽 편, 오른쪽 편 상대편에 옮겨서 스트라이크를 옮겨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빨간 선과 빨간 선 사이에 이 두 줄의 스트라이크를 위치시켜 놓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스트라이커를 넣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과 이 빨간치 않은 이 두 개의 선을 겹쳐서 넣을 수 없고요. 빨간 선에 닿을 때는 이 빨간 선의 두 줄을 완전히 스트라이커가 덮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윗줄과 아랫줄이 있는데 윗줄과 아랫줄을 다 스트라이커가 닿아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안쪽에 있는 구멍으로 놓을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자세를 취해서 까론맨을 집어넣는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자, 우리는 남학생은 남학생들끼리 모두, 여학생들끼리 모두 풀 리그전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반에서 남학생 중에 나는 모든 남학생과 다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16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5번의 경기를 하겠죠. 그럼 15번의 경기 중에 나는 몇 승 몇 패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승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승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네, 바로 그렇게 경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단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스트라이커의 위치.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는 내 자리에서 스트라이커를 이렇게 치려고 자세를 취할 때 상대방이 옆에 뭐 있건 없건, 상대방이 앞에 있겠지만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내 팔꿈치가 이렇게 틀어가면서 방향을 너무 꺾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거 중요한 규칙인데요. 까롬의 첫 번째 1규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 반칙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뭐 짜고, 야, 나 한 번 얘기했으니까 너 한 번 얘기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심판이 선생님이 되겠죠? 둘 다 패처리를 할 겁니다. 왜냐? 까룸은 집중을 해서 말 없이 전략적으로 임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거나, 말로서 상대방을 약올리거나, 표정으로서 막 약올리거나, 이러한 것들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이 보드판 위에 내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1절 금하도록 합니다. 네, 점수를 볼까요? 한 게임은, 정식 게임은 25점이나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임은 그냥 한 판에 점수를 갖고 승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요, 내가 내 걸 다 넣었어요. 내 걸 다 넣었을 때, 퀸까지 다 넣었을 때, 상대방에 남아있는, 보드판 위에 남아있는 까룸맨의 개수가 나의 점수가 됩니다. 내 거 다 놓았어요. 킹도 다 놓고, 도중에 놓고, 다 놓았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전체 9개 중에 5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나는 5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퀸을 내가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 남았는데 퀸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난 8점이 되는 거겠죠. 최대 점수가 그럼 몇 점이 되겠게요? 몇 점이 될까요? 전체 9개라고 했습니다. 9개가 남고 그 다음에 퀸이 3점이기 때문에 최대 점수는 12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퀸을 넣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퀸을 마지막에 내 까룸맨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퀸을 넣었다? 그럼 난 지는 거예요. 왜냐? 내 까룸맨을 넣기 전에 중간에 반드시 퀸을 넣어야 합니다. 퀸을 남겨둔 채로 내 까룸맨을 다 집어넣는다? 져요. 네. 그래서 퀸으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악용을 해서 만약에 상대편이 퀸을 집어넣는다? 무조건 퀸을 집어넣는 사람이 마지막에 집어넣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퀸은 빨간 것 자체만 집어넣는다고 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퀸은 퀸을 넣은 이후에 바로 내 까룸맨을 다시 한번 넣어야 돼요. 퀸 하나 놓고 두 번째 타격으로 내 까룸맨을 집어넣으면은 그제서야 퀸을 넣는다고 하고 얘를 퀸 커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퀸 커버. 퀸을 넣었는데 내 까룸맨을 넣지 못했어요. 퀸을 다시 뺍니다. 그리고 어디다 위치시킬까요? 그렇죠. 가장 가운데 퀸의 자리 빨간색에 위치시킵니다. 퀸 커버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자, 뭐 듀라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듀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까룸맨을 넣기 위해서 스트라이커를 땅 쳤는데 내 까룸맨은 들어가지 않고 내 스트라이커만 구멍에 쏙 빠지는 경우를 듀라고 합니다. 벌칙을 받아야겠죠. 벌칙으로는 이미 들어갔었던 까룸맨을 하나 집어 빼면 됩니다. 이 집어 빼서 이건 어떻게 넣느냐? 퀸을 자리를 제외한 아까 그 가운데 원 안에 내려놓습니다. 누가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요. 쉽죠? 더블듀는 뭐냐? 까룸맨을 스트라이커로 타격을 했는데 까룸맨도 들어가고 스트라이커도 들어갔어요. 자, 아까 까룸맨이 없이 스트라이커 들어갔을 때는 뭐였죠? 그냥 벌칙으로 하나 뺐죠. 그쵸? 근데 더블듀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2개를 뺍니다. 왜냐? 스트라이커로 인해서 스트라이커가 들어가고 까룸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들어간
이 까론맨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니까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벌칙성으로 하나 빼고요. 전체적으로 두 개가 되겠죠. 네. 무효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벌칙으로 하나 빼고, 얘를 더블주라고 하고, 마찬가지 상대방이 그 원 안에서 이 까론맨을 위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네. 요 부분들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기본적이에요.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퀸이 아니라 퀸인데, 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퀸의 점수는 3점입니다. 넣었을 때 3점이 플러스 된다고 했죠. 그러면 졌을 때 이 퀸 점수가 발휘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퀸 커버는 상대방이 했어요. 선생님이 5점 5개를 5대 0으로 이겼는데 상대방이 퀸 커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3점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퀸의 점수는 이겼을 때만 플러스 3점이 발휘가 되고 진 사람이 그 퀸을 커버하게 된 경우는 뭐냐? 이긴 사람이 플러스 3점 되는 거를 방해했다. 그냥 그 정도의 의미뿐이 안 돼요. 이제 마이너스의 점수가 아닙니다. 다시 퀸은 이겼을 때만 플러스 3점이 되는 거다. 그 이외에는 발휘되는 점수의 효력은 없습니다. 네, 여기 써있죠? 그 판을 이긴 경우에만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상대방이 넣었다면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퀸을 넣는 시점이 있겠죠? 처음에 빵 쳤을 때부터 이게 퀸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절대. 신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본인의 까론맨을 하나 이상을 넣은 이후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을 넣은 후에 반드시 자기 까론맨을 넣어야만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까론맨이랑 내 스타이커를 빵 쳤는데 두 개가 같이 들어간 거죠. 1타 2피. 근데 이때 퀸하고 내 까론맨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인정이에요. 킹 커버가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내가 스트라이커로 까론맨을 딱 쳤는데 내 거랑 상대방 거랑 같이 들어갔어요. 본래는 내게 안 들어가고 상대방 게 들어가면 상대방은 땡큐죠. 그리고 공격권은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내 거와 상대방 게 같이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 것도 들어갔지만 내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 것도 인정하고 내 것도 인정하지만 공격권은 계속 내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까론맨이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열심히 스트라이크로 빵빵 치다가 이 까론맨이 빵 튀겨가지고 보드 바깥으로 나갔어요. 역시 이럴 경우에도 벌칙으로 우리 까론맨 꺼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떨어져 있는 까론맨을 주워서 이 원 안에 퀸 자리를 제외한 원 안에 까론맨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하냐?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그게 벌칙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튕겨놓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그 까론맨을 위치시키겠어요? 아니죠. 상대방이 유리하게 되도록 까론맨을 위치시키겠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한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지만 너무 딜레이가 되면은 재미가 없겠죠. 네. 브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 까론맨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그랬죠? 이 배열되어 있는 걸 스트라이커로 빵 때리는, 그러니까 초구죠. 맨 처음에 하는 그 행위를 브렉이라고 합니다. 이 브렉이 굉장히 중요해요. 브렉을 약하게 하면은, 이 까론맨들이 막 붙어 있어서 내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깨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브렉을 통해서, 내 까론맨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도 전술이 좀 필요하고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까롬에 대해서 경기 방법에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만 갖고는 아마 익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까롬맨을 배열하는 동영상 그리고 어설프지만 일부러 어설프게 했어요. 선생님도 원래 굉장히 잘하는데 어설픈 영상을 보면은 왜 어설프게 찍었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걸 보면, 까름 경기 이렇게 하는구나.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다면
실제 이제 경기 그 보드판을 보고 그리고 가드맨을 보고 스트라이커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금방 그 연습이나 시합할 준비가 바로 금방 될 거거든요.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단식 경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영상은 선생님이 링크를 통해서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 얘는 이제 까롬에 대해서 점점 알면 알수록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네, 까롬 시작에 앞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까롬맨의 배열이죠. 네, 앞에 상을 보시면 검정색의 그리고 하얀색의 까롬맨이라고 불리는 9개의 까롬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퀸이라고 불리는 빨간색의 까롬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얘는 목표물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까롬맨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까롬맨을 배열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퀸은 이 정중앙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빨간색 자리에 퀸을 위치시킵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의 까롬맨은 영어 대문자 Y 아시죠? Y에 맞게끔 이렇게 Y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검정색 까롬맨은 이 Y자의 옆에 있는 변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자, 하얀색 까롬맨 3개가 남았죠? 자, 그러면은 검정색 까롬맨의 정가운데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처음에 브렉이라고 하는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다 촘촘히 붙어 있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까롬맨의 배열을 이 두 개가 하얀색의 Y자 변이 두 개가 하나의 홀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놔야지 초구 브렉을 했을 때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초구는 어떻게 하느냐? 앞 사람에게 한 손에는 하얀색, 또 다른 한 손에는 검정색 까롬맨을 이렇게 섞어서 앞 사람에게 내보입니다. 이 앞 사람이 터치를 했을 때, 하얀색을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 사람이 만약에 검정색을 터치했다, 후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 잘 시켜놓고요. 자, 스트라이커의 위치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빨간 선과 빨간 선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위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빨간 선에 닿으려고 하면 완전히 덮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배열을 깨는 브렉을 실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롬 첫 번째 학습 목표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해야지 게임에 있어서 재미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까롬맨은 홀에 가깝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정해져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2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텀브 핑거 그립, 엄지손가락 그립은 내 안쪽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가 여기 선을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반대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두면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수법입니다. 점수는 내 거랑 상관없이, 내가 넣은 개수랑 상관없이 상대방의 남아있는 개수를 보면 됩니다. 자, 현재 3개를 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남아있었죠? 자, 이건 내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퀸 커버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3점이 더해집니다. 현재, 그리고 진 사람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긴 사람만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6점 그리고 3점 해서 9대 0입니다.